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만당 김중혁입니다. 천만이 몇 개를 해야 돼요? 공이 몇 개인지. 네. 네. 오늘 흥행의 신을 특집으로 한다고 네, 해가지고 네. 제가 마음속에 바람을 담아가지고 천만당이라고 네. 제 소설을 1000만 명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네. 약간 겁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소설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은 것도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약간 네. 운을 띄워가지고 천부당 만부당 한 소리를. 네. 네. 천만당 천만다행 네, 이렇게 네, 네. 당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천만당 또 보니까 발음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오늘 제임스 카메론 특집을 하지 않습니까? 제임스 카메론의 초대형 흥행작들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네. 흥행작 정도가 아니죠. 네. 자, 아까 뭐 흥행의 신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 역사상 어쨌건 뭐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걸 또 이제 우리 감안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보는 거니까 영화 역사상 월드와이드로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크게 흥행한 영화 1위, 2위가 전부 다 제임스 카메론 영화입니다. 아직까지. 네. 네. 대단한 1위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바타고요. 2위가 타이타닉이죠. 타이타닉이죠. 오늘 그 두 개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특집은 진짜 네. 영화당 20년을 내도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방송을 꼼꼼히 보시면 네. 나도 흥행 대박을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렇군요. 제임스 카메론은 이 방송을 못 보네요. 네. 네. 안 봐도 되죠, 뭐. 그 사람님이 흥행 대박을 이뤘기 때문에 네. 흥행을 꿈꾸시는 분들만 보면 그렇죠. 되는 걸로. 제임스 카메론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말로 홈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3점짜리 홈런만 쳐도 약간 좀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타석에 서서 말로 홈런 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이타닉으로 영화 역사의 모든 흥행 기록을 바꾼 다음에 12년간 절치부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바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바타를 타이타닉을 훨씬 더 능가하는 기록을 냈으니까 정말 스스로의 기록을 자기가 뛰어넘는 흥행에 관한 대단한 그런 감동이죠. 최근에 이제 화상을 통해서 한 30분 정도 제가 인터뷰를 제임스 카메론 네. 감독을 한 적이 봤습니다. 있어요. 되게 네. 부럽더라고요. 부러웠어요? 뭔가 잭 웰치랑 인터뷰하는 것 같은 느낌? 네. 뭔가 이 재밌었어요. 고장, 돈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하다 보면 뭔가 비법을 알 수 있잖아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 작가는 약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약간 네. 부럽더라고요. 근데 한 30분 정도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보통 화상 인터뷰를 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잘 상대방의 감정이라는 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네. 정말 느껴졌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야심과 열정의 소유자인가라는 것이 매 답변마다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져 오는 네.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전생을 보더라도 일단 어릴 때 스타워즈를 보고 팬이 돼서 네. 나도 저런 영화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세계에 뛰어들었고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그 말하자면 초심 같은 것들을 유지하면서 어쩌면 소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행운의 사나이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당연히 어떤 흥행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고요. 그렇겠죠, 네. 본인이 그리려고 하는 그림 자체가 워낙 큰 사람인 건데 사실은 제작비도 엄청나게 많이 써서 네. 그중에 좀 까딱하고 실패했더라면 사실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역사상 제작비로 1억 달러를 넘게 쓴 최초의 사람이고요. 영화 역사상 제작비로 2억 달러를 넘긴 최초의 사람이에요. 최초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록이 너무 많은데 앞에 같은 경우에 터미네이터 2가 그랬었고 타이타닉은 또 2억 달러를 넘겼었죠. 그럴 정도로 애초에 들어가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넣어서 사실은 타이타닉 같은 영화가 만약에 망가졌다라고 친다면 영화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냈던 폭스 같은 영화사가 위험했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뭐라고 할까요? 소위 흥행 대작들의 어떤 시리즈 혹은 이런 뭐 분야 같은 걸 보게 되면 마블 영화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 스타워즈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해리포터 계열이 있잖아요. 신비한 동물 사전 같은 걸 포함해서 네. 그떤 어떤 거대한 프랜차이즈들이 계속 지금 10여 년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서 감독 혼자 힘으로 새로운 차기작을 만들 때
누구보다도 관심이 가는 영화를 만든다는 건 제임스 카메론 네. 정도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의외로 주목하지 않는 제임스 카메론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임스 카메론은 자기 모든 영화의 각본을 자기가 다 써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예술 영화를 찍는 경우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피라냐 2라는 영화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를 제외하고 그 이후에 모든 영화들을 각본을 쓰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편의 영화는 단독 각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야기에 대한 야심도 사실은 굉장히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스티븐 스필버그 생각하시면 위대한 감독이지만 스필버그 자체가 각본을 많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AI 정도 이런 식의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어찌됐건 뭐 각본까지 써야 꼭 훌륭한 감독인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한 영화에 대한 장악력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임스 캐머런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카메론이 그 기술과 이야기를 접합시킬 줄 아는 굉장히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저는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저는 속편을 제안했거든요. 뭐 유명한 얘기죠. 2편을 너무 잘 만드는 감독이어서 그러니까 왜 2편을 잘 만들까 생각을 해보면 1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더 확대해서 거기에다 기술을 접합할 줄 아는 그 이야기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확장시키는 힘 같은 것도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2편도 본인의 개성을 넣어서 만들어 성공시켰다는 면에서 굉장히 놀랍고 그렇죠. 사실은 피라냐 2라는 속편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 영화는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작품이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터미네이터 1편을 만들어서 거대한 성공을 거뒀는데 터미네이터 2편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에일리언 2 같은 것도 에일리언 1하고 굉장히 차별화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람보 2도 썼어요. 네. 각본을. 그럴 네. 정도로 사실은 이제 혹편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 내년에 아바타 2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속편으로 한번 네. 제대로 한번 활개치지 않을까. 속편이 지금까지 봤을 때 다 좋았기 때문에 아바타 2도 네. 이야기로는 아바타 1을 능가하지 않을까. 기술적인 면에서는 더 어떻게 확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는 확실히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얘기할 것은 굉장히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시각이나 태도 같은 게 선구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 전사 캐릭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독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임스 카메론인데 요즘이야 굉장히 많잖아요. 또 사회의 물결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고 근데 무려 3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가 만들어 온 그런 어떤 캐릭터들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여성 캐릭터들을 만들었죠.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리플리, 네. 에이리언 시리즈, 사라 코너도 있고요. 사라 코너도 있죠.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보시게 되는 네이티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본인이 제작을 했지만 각본에 직접 참여를 해서 사실은 오늘 특집 자체가 그거랑 연관되어서 한번 기획을 새롭게 해봤는데요. 알리타란 작품도 보시게 되면 알리타란 캐릭터 자체가 사실은 남녀를 바꾼 거예요. 여성 캐릭터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유약한 남성 캐릭터를 지켜주는 그런 영화이거든요. 타이타닉도 어떻게 보면 로즈라는 인물이 각성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인 잭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도끼를 들고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로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사 이미지 같은 것들을 여성에게 심어주는 그런 좀 선구자적인 면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하면 생각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특수효과 역사에서의 어떤 위대한 어떤 업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외에도 강점이 굉장히 많은 네. 그런 훌륭한 블록버스터 감독이다. 네. 이런 정도의 말로 네.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카메론 감독을 한다고 해서 네. 제가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흥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비법을 제가 오늘 저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모두에게 공개해서 네. 다 같이 싸우게 하는 네. 그런 시장 한번 만들어 기대됩니다.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 10분 하죠. 네. 네, 오늘 굉장히 간명하게. 네. 이게 비결이에요? 일단 이제 현황을 봐야 되겠죠. 현황을. 어떠한 영화들이 잘 됐나. 음. 흥행 순위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매출액 순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돈이 먼저죠. 많이 벌어야 되니까. 박스 오피스. 네. 네. 그래서 왼쪽이 한국의 순위고요. 중간이 월드와이드 순위고 오른쪽이 이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의 순위인데 그래도 아바타가 2등인 것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몰랐어요. 네. 네. 그리고 스타워즈, 타이타닉이 이제 순서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네요. 뭐 최근에 이제 극한 직업이라는 한국 영화가 8등에 올라 있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음 주 되면 이게 또 한 6등 이렇게 바뀔 됐을 수도 있기 있네요. 때문에 지금 네.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네. 순위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매출액을 보면서 과연 어떤 영화들이 잘 되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카메론 감독의 영화를 분석하다 보면
그런 비결 혹은 비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카메론의 영화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뒤가 있습니까? 네. 넘어가네요. 네. 네. 저 뒤에서 해주고 계세요. 네. 위, 아래, 앞, 뒤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위아래 앞뒤. 일단 타이타닉은 위, 아래가 중요하고요. 아바타는 앞, 뒤가 중요합니다. 제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쨌건 간에 쉬워야 한다, 대중적이어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어떤 대립이 정말 중요한 플롯의 핵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제일 잘하는 감독이 카메론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바타, 타이타닉 둘 다 약간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대립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대립을 하면서 영화가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타닉은 1등석과 3등석 높이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족과 평민, 클래식 음악과 민속 음악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계속 다른 문화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군에 속하고 싶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바타는 위아래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혹은 현재와 과거 아니면 문명과 원시, 앞과 뒤를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와 자연, 원시와 문명 같은 것들을 계속 대비를 시키면서 색감도 보면 현대와 어떤 그런 기계 문명에는 회색, 단색을 많이 쓰고 네. 그 과거 혹은 미래를 다루는 이 원시 문명에는 원색을 많이 쓰면서 녹색, 파란색, 분홍색 이런 걸 쓰면서 그 두 개를 비교를 하거든요.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해 주는 것이야말로 흥행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마블 영화도 보면 빌런이 강할수록 네. 주인공이 잘 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악당과 이 선한 사람들이 계속 대립을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흥행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대립을 하는 이야기를 만들라라는 너무 하나만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언제나 진실은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럼요. 오컴의 면도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어떤 비법을 제가 제공해 드렸고 차기작은 그러면 이제 구동치가 어떤 빌런하고 맞서서 싸우는 그래서 제가 지구를 지키는 그런 얘기를 쓰실 것 약간 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한번 네. 1000만 단위를 한번 올라보려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따라다니면 술 좀 얻어먹을 수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I'm the king of the world! Don't come any closer. I'll let go. No, you won't. Why can't I be like you, Jack? Just head out for the horizon whenever I feel like it. I've got $10 in my pocket and God Almighty. There's nothing I fear. You are safe in my heart and my heart. This is it. Hold on. Do not let go of my hand. I'll never let go. 자,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타이타닉입니다. 네. 작년인가 재개봉하기도 했었는데 네. 다시 봐도 진짜 이 영화 다시 재밌어요. 봐도 명작이더라고요. 재밌어요? 저 입으로 또 울었어요. 마지막에 네. 이 호루라기 불 때 아. 눈물이 쭉쭉 나더라고요. 네. 네, 너무 슬펐습니다. 네. 네. 자, 이 타이타닉 말씀해 주셨는데 이 타이타닉은 아직까지도 기록이죠. 아카데미 영화 역사상, 네. 시상식 역사상 11개 부문을 수상. 14개 부문 노미네이트됐고 11개 부문 수상했던 배너와 함께 네. 기록을 아직까지 갖고 타이타닉! 있고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사실 물론 이제 영화에 나오는 대사이긴 한데 네, 이거 네, 킹 오브 더 월드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카메론이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배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I'm the king of the world! 근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영화에 관한 사실 모든 걸 다 가져간 거죠. 어떻게 보면 명예도 가져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흥행도 당시로서는 모든 기록을 다 깨게 됐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 영화가 성공을 해서 그렇지 당시로서는 사실 저도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전 기자였었거든요. 네. 근데 타이타닉이 최고의 기대작이었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불길한 어떤 그런 그 예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그 워터월드 같은 영화처럼 네. 물에서 찍으면 망한다라는 어떤 그런 커스로트 아일랜드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렇죠. 그런 영화들 중에 일종이었었고 이제 타이타닉은 뭐 말 그대로 물 영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임스 카메론이 뭘 잘하느냐? SF 액션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찍은 영화 중에 트루라이즈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그런 쪽에 속하는 그런 히트작들이었는데, 네.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클래시컬한 시대극이지 않습니까? 재난 영화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달랐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속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타이타닉은 속편을 못 찍어요. 찍을 수가 그렇구나. 없습니다. 야, 네. 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네. 핵심을 찔린 것 같은. 그러니까요. 이런 야. 여러 가지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제임스 카메론 입장에서는 다 핸디캡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카메론이 워낙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는 애초에는 원래 얼마로 만들려고 했던 영화였냐면 8천만 달러로 만들려고 했던 영화예요. 소박하네요. 최초에는. 네. 물론 8천만 달러도 적은 액수는 많지만, 아니지만 최종적으로는 2억 달러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제작 기일이 넘어가게 됐죠. 그다음에 이 배우들하고도 사이가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케이트 윈슬렛하고는 그래도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데 디카프리하고 막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아서 감정 싸움을 한다든지 원래 카메론 이 감독이 촬영장에서 무섭기로 소문이 나가지고 독재자로 시고니 유버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힘들었다고.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얘기도 하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어떤 것까지 있냐면 제임스 카메론이 삽입곡을 잘 안 쓰거든요. 이 영화 이전까지는 영화에서 삽입곡으로 유명해진 노래가 단 한 곡도 없어요. 원래 약간 스코어를 쓰는 사람인데 이 영화에서도 원래 그 제임스 호너한테 이 영화를 만들 때 삽입곡을 쓰지 말아달라, 안 넣겠다라고 했는데 제임스 호너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에 뭔가 그런 노래가 나와야 될 것 같아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은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My Heart Will Go On이 돼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제임스 카메론적인 영화이기도 하지만 반대 영화이기도 하다. 하지만 또 기묘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타이타닉이라는 이 배에 대한 이야기지만 시작은 약간 SF처럼 시작을 하거든요. 심해로 들어가서 뭔가 어비스 탐사하는 같아요. 것 같은 어비스 네.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걸 피해갔고, 또 삽입곡 같은 그 경우에도 목소리는 끝나고 엔딩 크레딧에 나오지 중간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도 지킨 그러네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약간 절충한 어떤 타협안 같은 것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덕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타이타닉을 주제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의 시작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바다에 가라앉은 폐선이 된 타이타닉의 그 잔해를 찾아서 잠수정이 내려가서 그것을 보게 되면서 그것을 경이적인 시선 속에 담는, 네. 이게 영화 속에 그것도 심지어는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영화를 다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런 그 배 위에서 있었던 그런 비극적인 사태에서의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를 보고 싶어하는 건데 왜 앞부분에 그렇게 길게까지 넣었을까라고 하는데, 제임스 카메론 입장에서는 반대인 거죠. 그걸 넣고 싶어서 타이타닉을 찍었다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임스 카메론이 어려서부터 스쿠버 다이버가 되고 싶어 했던 꿈을 갖고 있기도 했고, 네. 바다에 대해서 로망이 있는 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기록을 1인 잠수정으로 최저로 가는 그렇다고도 하죠. 기록을 가지고 있죠. 네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80년대 중반쯤에 이제 뉴스 같은 것들 보게 되는데, 타이타닉이 정말 오랜 세월 만에 발견이 된 거죠. 80년대 네. 중반에. 근데 그 발견된 기록을 보는데 그 발견하게 된 도구 중에 하나가 이제 잠수정을 이용해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걸 보고 피가 끓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이 타이타닉의 폐선을 발견하는 다큐멘터리를 어떤 사람이 찍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내용 중에 그걸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감독이 두근두근하면서 내려가는 장면이 찍혔는데, 그걸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좀 과한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그 해저의 그 타이타닉의 폐선을 보고 싶었던 게 먼저지, 네. 타이타닉 영화를 찍고 싶었던 것은 부수적인 거다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영화를 보면 그게 드러나요. 그쵸. 왜냐하면 네. 심해에 들어가서 부서진 피아노를 딱 보여주는데 그 피아노가 어떤 식으로 이 심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 이미지에 탐닉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앞부분의 장면이 본인이 내려가서 찍은 장면입니다. 근데 기록을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워낙 심해지 않습니까? 4,000m래요. 근데 4,000m를 내려가기 위해서 왕복하는데 14시간이 걸린답니다. 근데 14시간이 걸리는데 14시간 왕복하면 그 찍을 수 있는 시간은 딱 12분이래요. 그러니까 14시간을 왕복해서 12분 찍고 이것을 반복을 12번을 했죠.
그렇게 해서 찍은 분량을 가지고 앞부분에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대단한 그런 야심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수한 소년 같은 측면이 있는 그렇죠. 거죠. 네. No! 저는 어떤 촬영 감독이 이제 해지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네. 하루 종일 해지는 거 기다렸다가 아, 네. 잠깐 찍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심해에서도 그런 일이 심해. 일어나는군요. 네. 네, 심하네요. 네. 네. 자, 근데 이 영화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 결국 두 가지지 않습니까? 아주 클래시컬한 사랑 이야기. 또 하나는 이제 재난 영화에서 사실 우리가 끔찍해하면서도 그것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스펙터클한 광경들 이 두 네. 가지인데 그런 게 사실은 이렇게 영화가 나뉘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이물감 없이 굉장한 어떤 그런 긴장감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부분이 있죠. 결국에는 시작은 심해에 있는 침몰한 타이타닉에 그 관심을 가지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었나 싶어요. 타이타닉에 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의 삶에서 뭘 배울 수 있을 것인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어쩌면 맞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긴 이야기 그리고 깊은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영화가 사실은 3시간 14분이거든요. 네, 다시 사실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길죠. 근데 그 당시에 또 재밌는 마케팅 방법을 쓰기도 했어요. 이걸 2시간 74분이라고 그랬거든요. 3시간 14분이 너무 기니까. 야, 조삼모사다 정말. 네. 완벽한 조삼모사죠. 근데 그렇게 긴 영화를 만드는데 사실은 타이타닉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보기 전에 뭘 보고 싶겠습니까? 후반부에 어떤 그런 인간들의 사투 그러면서도 살아나는 휴먼 드라마 혹은 재난 영화로서의 스펙터클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저는 사실은 감독의 어떤 이야기에 대한 뚝심이라고 볼까? 이런 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가 무려 3시간 14분이고 빙산에 부딪혀서 나오는 게 100분 지나서 러닝타임이 1시간 40분이 지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영화에서 앞부분에서 어떤 식으로든 충돌의 스펙터클을 앞부분에서 보여주는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게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100살이 넘은 생존자인 할머니가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처음에 떠올리는 것은 그런 재난의 스펙터클이 아니라 자기를 그려줬던 제게 눈빛을 플래시백으로 제일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진짜 중요한 볼거리가 1시간 뒤에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저는 사실 제임스 카메론이 각본을 잘 쓴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를 보면서 무슨 인생의 비밀을 알 것 같은 느낌이나 뭐 눈에 무슨 비닐이 벗겨진다는 어떤 그런 감각이나 이런 걸 얻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를 최대 다수의 가장 어떤 이런 것들을 설득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정말 간결하게 정리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립.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이분법적이긴 하지만 네. 이 영화에서 사실은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처럼 시작을 해요. 로맨틱 코미디의 상당수가 사실은 미국 남자, 영국 여자, 네. 혹은 영국 남자, 미국 여자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노팅힐 같은 혹은 라이 크레이지 같은 작품들이 그렇죠. 이 영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눴지 않습니까? 한 명은 계급적으로 이제 거의 귀족에 가까운 굉장히 1등석을 타는 부자인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은 3등석에 타야 되는 굉장히 가난한 청년인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격차를 벌려놓고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나게 만드는 네. 그런 사랑 영화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 평면적으로는 로맨틱 코미디인데 한편으로는 비극으로 따지자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미오가 그 발코니에 있는 줄리엣한테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 높이의 차 같은 것들이 여기서는 1등 칸하고 3등 칸을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만들 때 제임스 카메론이 폭스 사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회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저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됩니다. 타이타닉 위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찍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그랬던 거고 또한 그 이 영화가 나오기 1년 전에 찍었던 영화가 바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 그랬네. 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로미오를 찍었던 배우를 갖다가 실제로 로미오 배역을 시킨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영화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어떤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간극들을 뛰어넘는 네. 그런 위대한 사랑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로맨틱 코미디적인 요소들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게 저는 1등 칸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우아하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로즈를 데리고 3등 칸 내려가가지고 댄스홀. 거기서 댄스홀에서 춤추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간극이 클수록 그 쾌활함이나 그 격동 같은 게 더 잘 느껴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두 개의 공간을 대비하고 이 로즈라는 사람에게 생동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로맨틱 코미디가 그런 걸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Wait, Jack! Wait! Stop, Jack! 그리고
또는 이제 저는 시각 디자인이나 어떤 인물의 동선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두 사람의 사랑의 핵심은 뭔가 하면 계급차를 비롯한 두 사람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계급차는 극 중에서 수직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등석은 위에 있고 3등석은 밑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계급차를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비행기 탈 때지 않습니까? 네. 타게 되면 비즈니스석을 이렇게 지나가거나 1등석을 곁눈질하거나 볼 때마다 속에서 이렇게 막 불편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떠올랐어. 그 감정이. 그쵸. 씨. 네. 이럴 때는 뭐 여긴 당연하겠죠. 네. 3등석, 1등석 사이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갈 수도 없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급차가 명확한데 그 명확한 차이를 뚫고 두 사람이 사랑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수직의 동선으로 계속 표현한단 말입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때 여자가 위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걸 남자가 잡아주면서 두 사람이 자살을 막아주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위기 때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는 방식이 반복돼요. 예를 들어서 밑에 지금 수갑을 차서 도둑의 누명을 쓰고 잡혀있는 잭을 구하기 위해서 로즈가 위에서 탈출을 거부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구해주죠. 근데 이런 동선 같은 것들은 사실은 영화에서 직접 나오기도 하지만 오르페우스 얘기인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중간에 악사들이 연주하는 그 곡 중에 오펜바흐의 지옥의 오르페우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인인 에우리디케를 찾아서 지옥으로까지 가서 구해오는. 근데 이제 오르페우스 신화도 도중에 결국 헤어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화도 그런 신화적인 모티브를 갖고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계급차라는 이야기의 모티브를 시각차로 만들어 시각화해서 이 동선에서 그런 어떤 높이를 없애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약간 뭐 영화를 보다 보면 사실은 그녀는 이미 약혼해서 가면은 결혼할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남자가 칼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의 타이타닉의 침몰은 칼과의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일치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녀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자기 인생을 막고 싶은데 막을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난 구조 속에서 배가 침몰하는 것은 그녀가 원치 않은 결혼으로 끌려갔던 것하고 굉장히 같고요. 그 중에 칼이라는 인물 자체가 타이타닉하고 동격화처럼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물은 굉장히 신분적으로 높은 신분이고 돈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그 오만함이 그를 거꾸러뜨린 측면이 있는 거죠. 이 배도 마찬가지. 타이타닉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누구나 믿었지만 그게 침몰하는 것처럼 칼의 사랑도 당연히 그렇게 같이 침몰하는 파국을 맞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이 영화적의 상황 속에 더군다나 이게 실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얹어서 이야기를 구조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구조가 참 굉장히 대중영화로서 훌륭하다고 느끼는 건 다이아몬드하고 그림을 대체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 심해로 가서 이 배를 끄집어냈을 때 금고를 발견하고 기대했던 것은 무려 56캐럿짜리의 다이아몬드를 기대하죠. 근데 막상 거기서 나온 건 그림 한 장이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만약에 그림의 여행과 다이아몬드 여행을 한번 동선으로 그려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야기의 원래 1912년도 끝에서는 그림은 바깥으로 못 나오죠. 심해에 있고 다이아몬드는 바깥으로 있죠. 근데 그것이 현대가 돼서 다시 폐선이 발견되면 다이아몬드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깝더라고요. 그림은 다시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물건이 서로 반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속 깊이 있었던 그림은 끄집어내져서 그녀에게 가고 그녀가 갖고 있었던 다이아몬드는 물속 깊이 가는 어떤 서로 반대되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영화 속에 그렇게 아름답고 희생적이었던 사랑 이야기가 사실은 다이아몬드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은 다이아몬드까지 바다에 던지게 되고 그녀가 이제 잠이 들게 되는데 할머니가 잠든 다음에 약간 판타지 같은 장면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때 그 놓아 주었던 그 다이아몬드 역할하는 게 바로 이 영화의 카메라인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임스 카메론은 주류 중에 주류잖아요. 네. 영화도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놓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정작 사실은 제임스 카메론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항상 뭐라고 그럴까요? 인류 문명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오만 같은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를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이 영화도 사실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게 1912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2년 뒤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이타닉의 침몰은 사실상 온갖 부조리가 들끓어서 수많은 어떤 비극들이 있게 되는 20세기 역사의 어떤 전조 같은 그런 참사였단 말이에요. 미국의 참사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 칼이 대공황 때 죽었다는 이야기도 어쩌면 미국의 역사와 이 맞아요. 타이타닉 역사를 뒷부분에. 붙이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서유럽의 인류의 어떤 진보에 대한 확신 같은 게 있었고 이대로 가면 인간이 신이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인간의 오만을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알려주게 된 사건들이 타이타닉이나 이제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에 이렇게 깊이 몰입되어 있는 제임스 네. 카메론의 어떤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Ladies and gentlemen, you are not in Kansas anymore. You are on Pandora. You should see your faces. We have an indigenous population called the Na'vi. You should not be here. Go back. I need your help. Outstanding. They've sent us a message that they can take whatever they want. But we will send them a message. This is our land!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바타입니다. 내년에 2편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제가 최초로 본 3D 영화였어요. 아 그래요? 네, 3D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는데 와 너무 신기하다. 막 그 아바타 속 자연이 펼쳐질 때 막 나무와 이 그 숲 사이로 다니는 네. 그런 이미지들을 보고 와 돌멩이 너무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보다가 보니까 앞사람 머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대단한 3D구나. 만져보지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막 만질 뻔했어 3D 가 진짜. 만질 뻔했는데 앞으로 아바타 볼 때마다 이 생각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D 영화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네. 그 이전의 3D 영화하고 완전히 격이 다른 그런 볼거리를 보여준 작품이고요. 근데 이제 보통 뭐 모든 영화가 사실은 다 그렇죠. 리얼리즘 영화들도 그렇겠지만 SF 영화는 더군다나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하나를 창조하겠다라는 영화 감독, 영화 예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야심이 가장 크게 가장 화려하게 성취된 케이스가 아바타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전 이 아바타 볼 때마다 네. 이 카메론 감독이 스타워즈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네.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고 있죠. 스타워즈를 보고 나서 나는 저거보다 더 광대한 세계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만드는 세계가 아바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타워즈는 사실은 SF지만 내용은 사실상 중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SF이면서 미래 세계를 다루고 있지만 이 얘기를 보다면 결국은 아메리칸 인디언의 네, 역사를 서부국 다루는 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죠. 네. 그렇죠. 장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SF에다가 서부국을 결합시켜서 만든 영화일 것이다. 네. 그런 어떤 기시감 같은 것을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잘 활용을 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사실은 제임스 카메론의 야심은 말할 것도 없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야심만큼은 뭐 하겠어요. 재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의지인데 야심도 있고 재능이 있어도 이런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중간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무조건 어찌 됐건 돌파해 나가는 의지가 너무 중요한데 어쨌건 제임스 카메론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거대한 위협들을 상업 영화에서 성취해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그래픽 같은 디지털 기술을 타이타닉하고 반대로 쓴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타이타닉에서 CG는 말하자면 안 보이는 CG지 않습니까? 아 저것도 CG야? 이런 느낌에서의 CG라면 반대로 이 영화는 CG 하면서 보여주는데 네. 그것을 너무 화려하고도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지 않습니까? 꼭 뭐 기술 자체가 모두 다 컴퓨터 그래픽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린다면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그 당시에 놀랐던 것은 포스터에서만 봤을 때는 극 중에 등장하는 나비족들의 그 외모가 인간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저 영화를 보면서 과연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영화를 보다 보면 초반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이 눈 색깔이 노란색이고 피부는 파란색이고 얼룩말처럼 무늬까지 있고 꼬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극 중에서 그런 캐릭터들이 사랑도 하고 어떤 자기의 장대한 삶에 대해서 펼쳐내는 영화인데 영화를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이야기 속에 깊숙하게 몰입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서 근데 기술력만으로 되지 않고요. 나머지 하나는 결국 이야기의 힘이나 캐릭터나 감정의 힘일 텐데 제임스 카메론이 이걸 너무 잘한다는 얘기고 영화의 후반부쯤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명체들이 사랑을 하거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풀어내는 것이 인물감 없이 그대로 감정이입을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네. 굉장한 능력일 것이다. 저는 어쩌면 나비족을 처음 보여줄 때 장면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네. 나비족을 바로 보여주지 않고 제이크라는 그 중간에 어떤 필터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죠. 제이크가 처음에 나비족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네. 뒤뚱뒤뚱하면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약간 쓰러질 뻔하고 그러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네. 어쩌면 그게 나비족에 들어갈 수 있는 감정이입의 어떤 시작을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그 제이크를 통해서 나비족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어쩌면 제이크가 나비족하고 섞였을 때도 우리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Hey, it's okay. I'll get him. Jake, you have to come. Jake! Jake! We're not supposed to be running!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그것을 단순하게 쓰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것 자체가 영화 미학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바타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과연 그렇구나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액션 장면을 찍을 때 3D 영화의 경우에는 쇼트의 길이가 길어야 돼요. 짧으면 3D 효과를 보여주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인물의 동선도 좌우 동선보다 앞뒤 동선이, 그러니까 상상 속의 Z축 동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 어떤 3D 영화로서의 어떤 그런 활용되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능숙한 어떤 하나의 길 하나를 제시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네. 물론 이 다른 영화들도 그랬었지만은요. 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저는 예를 들어 하늘에 떠 있는 할렐루야 산맥인가요? 이런 것들도 보면 약간 르네 마그리트 그림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또 얼마 전에 이 영화 나오기 전에 나왔었던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같은 영화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 자체가 굉장한 위압감을 줬었죠. 네, 그 사이를 날아다니는 이크라의 동선 같은 걸 다시 한번 보면은 맞아요. 대단히 그 동선 자체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했던 어떤 그런 액션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영화의 후반부에는 정말 이런 영화의 설정이면 반드시 나오는 어떤 액션 장면이 거대하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15개의 부족들이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식으로 네. 새나 말을 타고 뭐 활을 쏘면서 나오는 장면인데 그런 어떤 액션뿐만 아니라 상대는 또 1인 로봇의 형식으로 안에 들어가서 직접 움직이는 방식으로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가 너무 묘사가 잘 돼 있고요. 네. 제임스 카메론의 이제 영화들 심지어는 본인이 감독하지 않고 제작하게 된 이번에 알리타 같은 영화를 보면서 또 어떤 제임스 카메론의 탁월한 액션 능력 같은 걸 보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액션의 전달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액션이 휘황찬란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를 무슨 방식으로 가격을 하거나 공격을 해서 상대를 거꾸로 때리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시리즈 같은 영화를 보다 보면 너무 현란한데 도대체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빨리 어떤 액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알리타든 아바타든 아니면 타이타닉이든 어찌됐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액션들을 보게 되면 액션의 전달력이 정말 뛰어나다.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구사하는 방식인데 이 동시기쯤에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2012 있었거든요. 2012 같은 작품을 보면 처음 보면 와 대단한 특수효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거대한 규모로만 승부하니까 중간부터는 굉장히 심드렁해집니다. 네. 근데 이렇게 큰 세계관을 가지고 영화를 그려내면서도 극 중에서 그것을 단순히 규모로만 승부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액션 디테일들을 너무 잘 활용을 하거든요. 그 마지막에 이 액션을 마지막 끝맺는 액션이 되게 중요한데 네. 제이크와 마일스 대령이 지상에서 싸우잖아요. 위에서 공중에서 막 싸우다가 처음에 그러다가 끝내 마지막에 싸우는 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격투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이걸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감독인 것 같죠.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기본 골격 같은 건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본 골격이죠. 예를 들면 늑대와 춤을 같은 영화. 그러니까 원래는 백인 쪽에 있다가 인디언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사람인데 그쪽 부족에서 가서 감정적으로 동화돼서 오히려 자기가 떠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네. 대립하게 되는 미션도 마찬가지죠. 네. 그다음에 무슨 라스트 사무라이 이런 영화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영화를 이런 어떤 대형 세계관을 갖고 있는 영화에 굉장히 잘 접목시킨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아까 타이타닉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문명에 대한 어떤 태도, 자연에 대한 태도 같은 것이 제임스 카메론이 참 일관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서양 문명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지난 특히 근대 이후에 제국주의적인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외의 세계권, 문명권들을 탄압하면서 식민지로 삼았던 어떤 그런 침탈의 역사가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성찰을 담은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잉카 제국 혹은 가장 최근에 어떤 무슨 베트남까지 그런 수많은 서구의 사람들이 오만과 기술력을 가지고 뭉개려고 했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반대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만들었다는 건데 저는 이 이야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운 거죠. 그 자체로도 흥미롭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가장 주류 중에 주류인 사람이 심지어는 타이타닉으로 56캐럿짜리 다이아몬드까지 있는 사람이 그런 영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모순적으로 느낀다기보다는 제임스 카메론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그런 아이 같은 순수함이나 혹은 열정적인 어떤 부분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저는 최소한의 자존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대규모 작업을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최소한 그것과는 약간 다른 것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고요. 흥미로운 게 이 아바타를 만들면서 언어학자에게 자문을 받고 요청을 해가지고 실제 아바타족, 그 나비족의 언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그 언어를 만든 다음에 그 언어를 배우들한테 가르쳐주고 이런 과정 자체가 어쩌면 그러네요. 영화를 만드는 하나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그 거대한 나무가 쓰러질 때거든요. 막 쓰러지는데 막 부스러기들이 많고 막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잔상들, 그 부스러기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쩌면 그 쓰러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 같은 그 아이러니 같은 것들을 어쩌면 카메론 감독이 영화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타이타닉이 타이타닉도 그렇죠. 그러네요. 그런 느낌 같은 것들 저는 카메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생태주의적인 네. 그런 어떤 세계관까지 잘 투영된 네. 그런 작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역사상 가장 크게 성공한 두 편 중에서 네. 어느 편을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확실히 2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타이타닉을 더 좋아하고요. 네. 이번에 타이타닉 볼 때 그 구조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재난이 언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플롯이 언제 바뀌고를 막 메모를 해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1시간대에 첫 번째 사건이 하는데 나중에는 까먹고 있더라고요. 이야기에 몰입돼가지고. 네. 그만큼 재밌는 이야기이고 저는 최고의 장면도 타이타닉에서 꼽고 싶은데요. 어떤? 이 재난 영화의 핵심은 사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들이 각각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이잖아요. 타이타닉에는 그런 거 없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갑자기 침몰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배가 1시간 후에 침몰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누워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장면이 보여주는 어떤 순수함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고요.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쇼트를 보여줄 때 제일 저는 감동 깊었던 장면이 엄마가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아이들이 스르르 잠이 드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카메론 감독은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의 얘기를 쓰고 싶어서 그 많은 돈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작은 장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거대한 세트와 CG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이 주는 울림이 저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죠. 네. Land of eternal youth and beauty. 저 이제 둘 다 좋아하는데요. 네. 두 장면, 두 영화 중에서 더 좋아하는 영화가 있다면 저는 아바타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장면은 타이타닉에서 고르고 싶은데 제가 약간 좀 제 입장에서는 거의 영화 보고 울지 않거든요. 네. 근데 타이타닉 보면서 울었어요. 그 장면을 꼽고 싶은데 그 장면이 그 연주자들 장면입니다.
근데 그게 실화잖아요. 네. 실제로 연주자들이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은 그 상황에서 연주를 한다는 것은 생존에 꼭 필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연주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연주를 하는 일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영화에서는 처음에는 사실은 기분 좋게 가볍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웨딩곡을 연주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중간에 되면 이제 지옥의 오른편을 연주하다가 마지막에는 찬송가로 이제 4주를 가까이라는 곡을 연주하는데 실제로 마지막에 4주를 가까이를 연주하다가 죽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타이타닉이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선한 재난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난 영화의 상황 속에 되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어떤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에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이고 남의 자리를 새치하기 위해서 앉는다든지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 척해가지고 대신 구해준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런 탐욕스럽고 생존 앞에서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래도 제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이 영화 속의 선장은 자기 몫을 다하고 어찌됐건 선원들도 그러고 사제조차도 어찌됐건 그 순간 자기 신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다 자기 기도문을 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활용점정하는 것이 바로 그 연주자들인데 그런 장면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난에서 누가 와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구해줘서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 어찌됐건 죽어간 그런 숭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게 아닌가? 이 영화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은 거죠. 그 케이트 윈슬렛이 로즈가 그 호루라기 불 때 안 오셨어요? 그때는 안 아, 약간 감정이 다르구나. 저는 그 연주자들 네. 볼 때 전 생각이 들었던 게 예전에 김영하 작가님이 네네. 그 어떤 문학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문학을 한다는 건 타이타닉 침몰에 가는 타이타닉호에서 연주를 하는 사람과 비슷한 느낌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누가 듣고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서는. 파티에서도 아무도 안 듣는다고 듣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꾸준히 자기가 할 일을 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하 작가님이.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타이타닉은 생각보다 느리게 침몰할 수 있다. 그 타이타닉은 1시간 만에 침몰하지만 네. 우리는 천천히 침몰하고 있으니까 네. 오랫동안 우리 연주를 해야 할 수 된다는 있다.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 어쩌면 각자 네.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이라는 사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를. 근데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 속에서라도 각자 무슨 일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게 그렇게까지 비극적이지 않고 숭고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 장면 저도 좋았는데 전 울진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내 신세 같아가지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진짜 엄청나게 큰 두 편의 영화를 네. 하나의 주제로 묶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초대형 흥행작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이렇게 긴 영화 보면 약간 풍부한 느낌 같은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 두 편을 정말 길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네. 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not a lot, but it's sweet when it's